한국에서는 대체로 성 한 글자와 이름 두 글자를 합친 세 글자로 지으며 성을 앞에 이름을 뒤에 씁니다. 하지만 드물게 성이 두 글자인 경우도 있고 이름이 한 글자 또는 세 글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게는 두 글자부터 많게는 다섯 글자 이상인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성씨는 종류가 많지 않아서 김, 이, 박과 같은 특정 성씨의 비중이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지혜, 성공, 건강 등 좋은 의미가 되도록 한자를 조합하거나 집안에서 공통으로 쓰는 한자인 돌림자를 써서 이름을 짓습니다. 하지만 한글 사랑 운동을 계기로 하늘, 가람 같은 고유어로 이름을 짓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성 한 글자와 이름 두 글자를 합친 세 글자로 지으며 성을 앞에 이름을 뒤에 씁니다. 하지만 드물게 성이 두 글자인 경우도 있고 이름이 한 글자 또는 세 글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게는 두 글자부터 많게는 다섯 글자 이상인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성씨는 종류가 많지 않아서 김, 이, 박과 같은 특정 성씨의 비중이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지혜, 성공, 건강 등 좋은 의미가 되도록 한자를 조합하거나 집안에서 공통으로 쓰는 한자인 돌림자를 써서 이름을 짓습니다. 하지만 한글 사랑 운동을 계기로 하늘, 가람 같은 고유어로 이름을 짓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한국 이름에는 시대별 트렌드가 있어서 1950년대에는 크고 귀하게 자라라는 의미로 영수, 영자로 짓는 경우가 많았고 1970년대에는 성공하라는 의미로 성우, 은주가 많았으며 1990년대에는 세련된 어감에 중점을 둔 지훈, 지혜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민준, 서윤 등 글로벌한 느낌을 주는 이름이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에는 유행 주기가 5년으로 짧아졌으며 중성적인 어감의 이름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국 이름에는 시대별 트렌드가 있어서 1950년대에는 크고 귀하게 자라라는 의미로 영수, 영자로 짓는 경우가 많았고 1970년대에는 성공하라는 의미로 성우, 은주가 많았으며 1990년대에는 세련된 어감에 중점을 둔 지훈, 지혜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민준, 서윤 등 글로벌한 느낌을 주는 이름이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에는 유행 주기가 5년으로 짧아졌으며 중성적인 어감의 이름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평민은 성씨가 없었는데 점차 귀족의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분 제도가 엄격했던 시대에 어떻게 평민이 귀족의 성씨를 쓸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평민이 성씨를 쓰게 된 시기는 조선 후기로 보고 있는데요. 사회 변동과 함께 몰락한 귀족의 족보를 사고 파는 일이 늘었고 나라의 부족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공물을 바치는 평민에게 귀족 신분을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 신분제가 폐지되고 호적 제도가 도입되며 평민도 귀족의 성씨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평민은 성씨가 없었는데 점차 귀족의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분 제도가 엄격했던 시대에 어떻게 평민이 귀족의 성씨를 쓸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평민이 성씨를 쓰게 된 시기는 조선 후기로 보고 있는데요. 사회 변동과 함께 몰락한 귀족의 족보를 사고 파는 일이 늘었고
나라의 부족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공물을 바치는 평민에게 귀족 신분을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 신분제가 폐지되고 호적 제도가 도입되며 평민도 귀족의 성씨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